눈 선생님들도 집에 인공 눈물 쌓아놓고 지내시진 않나요? 저도 건조증 때문에 인공 눈물을 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가 쓰고 있는 인공 눈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안구 건조증 때문에 병원에 갔지만 처방받을 땐 인공 눈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하고 받아오곤 하잖아요. 저 역시도 인공 눈물은 다 비슷하겠지 생각하고 처방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오곤 했는데요. 하지만 안구 건조증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술이나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거나 눈을 과다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면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감염성 질환을 눈에 가지고 있을 때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저의 경우는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근거리 컴퓨터 작업이 많아서 그런지 눈이 쉽게 건조해질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최근에는 눈을 깜빡일 때마다 돌이 굴러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안과에 방문해 봤습니다. 실제로 눈꺼풀에 결석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결석은 피지 덩어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저의 경우 눈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양쪽 다 작게 작게 몇 개씩 하얀 피지 덩어리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이거는 건조증 때문에 생긴 결석 같다고 큰 건 좀 제거를 하자고 하셨어요. 제거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고요. 진료실에서 눈약을 넣고 바로 찜빈 같은 걸로 톡톡 떼서 결석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자 인공 눈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눈 선생님들께서도 아직 인공 눈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오늘 제 영상만 보고도 간단하고 쉽게 나에게 맞는 인공 눈물을 고를 수 있도록 종류와 가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인공 눈물 꿀 조합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선 인공 눈물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안과 처방이 필요한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 히알루론산은 각막 바깥쪽에서 눈물을 붙잡고 있어 눈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도와주는 역할인데요. 보통 4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0.1, 0.15, 0.18, 0.3. 우리가 처방받는 인공 눈물도 대부분 이 중 하나이고요. 여기 쓰여 있는 숫자가 농도 표시입니다. 히알루론산의 농도를 알기 쉽게 화장품에 비유하자면요. 0.1은 가벼운 토너, 0.15는 에센스, 0.18은 수분크림, 0.3은 영양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0.1은 점도가 가장 가볍고 산뜻한데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지속시간은 15분 내로 짧게 느껴졌습니다. 0.15는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해 주시는 농도인데요. 0.1과 저만감은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속시간은 조금 더 길게 느껴졌어요. 0.18부터 저만감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눈물을 넣으면 일시적으로 시야를 또렷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눈에 머무는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0.3이 이중 점도가 가장 무거운데요. 눈에 넣었을 때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점도가 높지만 저는 뿌연 느낌은 받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눈에 머무는 촉촉함이 오래가서 저는 0.3이 가장 잘 맞았습니다. 농도가 높으면 장점은 각막의 상처가 상대적으로 잘 회복되고요. 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효과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단점은 농도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시야가 뿌옇게 보일 수 있고요. 이물감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서 불편하실 수 있고 가격도 저농도에 비해선 조금 더 비쌉니다.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은 처방받으면 60개 기준 5,000원에서 7,000원대에 구매 가능하고요. 30개에 만원 정도 하는 일반 약국에서 파는 인공 눈물에 비해 개당 가격이 300원대에서 100원대로 싸지니까 처방받는 인공 눈물이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을 받으려면 진료비가 또 들잖아요. 진료비가 대략 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처방받는 인공 눈물은 개당 가격을 따지면 2박스 이상 구매하셔야지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한 주성분이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 인공눈물. CMC는 수분을 끌어들여 눈의 수성층을 두껍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점도가 낮고 물에 잘 녹는 특성이 있어서 눈에 넣었을 때 편안하고 제품 브랜드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특징은 매우 상쾌합니다. 농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눈동자가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앞서 화장품과 비교했는데요. 카복시 제품은 비유하면 쿨링 미스트처럼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하지 않고 각막의 상처 치료 목적이 아니시라면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인공 눈물입니다. 세 번째,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한 카보머 성분의 겔 타입 인공 눈물. 눈의 지방층에 달라붙어서 눈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화장품과 비교하자면 이 제품은 바세린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요. 리포직은 방부제가 있고요. 개봉 후 한 달 내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리포직 이디오는 일회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방부제가 없는 제품입니다. 이 겔 타입 안약은 모두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고요. 안구 건조증 때문에 통증이 심하거나 취침 시 건조증이 심해지는 사람에게 추천하시더라고요.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렌즈를 빼고 넣으시고 30분 후에 렌즈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안약과 같이 사용한다면 맨 마지막에 사용하고 잠들기 바로 전보단 30분 전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상쾌하게 깨우는 데 쓰고 있어요. 유명한 눈땡 인공눈물이랑 성분은 같은데 가격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카복시 성분은 저만감이 매우 훌륭해서요. 눈을 상쾌하게 하는데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오전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 아이로 눈의 수성층을 공략해주고요. 다음은 히알루론산 중에서 가장 농도가 높은 0.3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많이 건조해서 그런지 이 아이가 가장 잘 맞더라고요. 이걸 넣어야지 좀 눈에 인공눈물 좀 잘 넣었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오후에는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눈을 많이 썼을 때 이 아이를 수시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의 가장 바깥층인 기름층을 이 아이로 공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리땡직 이디온인데요. 그냥 리땡직은 연고 형태라서 세균 번식의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달 내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넣더라도 한 달 동안 사용하기에는 좀 용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회용보단 일회용이 위생적으로 더 우수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쓸 수 있는 리포직 이디오를 자기 전에 점안해주고 있습니다. 방부제도 걱정이 되고 눈의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방부제가 없는 이 일회용 겔을 사용하시면 좀 더 걱정 없이 눈에다 점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도 피부 관리하듯이 관리해준다고 생각하고 본인에게 맞는 인공 눈물을 찾아 두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내 눈을 똑똑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인공 눈물을 찾는데 재미도 있습니다. 눈 선생님들도 안구 건조증이 심하시다면 우선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고요. 인공 눈물을 꼭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써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꿀조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모두 눈 건강하세요. 안녕.